뭐 2살, 3살 때부터 맞기 시작하면 혹은 그 이전에부터 맞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은 저항하는 거를 자기가 생각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강해지면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개념인 가스라이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저거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진짜 맞으면 정신 차려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렇게 맞는 그 순간엔 좀 각성 효과가 있죠. 우리는 인간이 외부로부터 어떤 그 공격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신이 잠깐 차려질 수 있어요. 만약에 밤에 여러분들이 졸음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정신 차리려고 막 뺨을 퍽 때려. 그러면 뭐 그때 정신이 조금 나기도 하죠. 그렇게 사람들은 맞는 순간에는 각성이 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정신이 차려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때리는 행위를 우리가 행동을 개선하는데 역할을 하느냐? 아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때리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때려서 사람들한테 어떤 행동 교정이 된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해요. 오은영 박사도 아이들 훈육할 때 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집에서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나와서 그 어떤 것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변화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사람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 뭐 달래기도 하고 뭐 상을 주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뭐 어르고 달래고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맞아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부모한테 맞는다는 거는 엄청나게 사실은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뭐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250cm쯤 되는 뭐 엄청난 격투기 선수가 나를 와서 퍽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죠? 아이들이 부모한테 맞는 거는 그 정도의 타격감입니다. 게다가 부모는 나의 생명줄을 이제 쥐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타격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맞아버릇하면요. 그 어떤 걸로도 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뭐 이렇게 때리는 집 보면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맷집이 좀 생겼다. 그때부터 때리는 집 별로 없어요. 보통 아주 어렸을 때부터 때리죠. 이게 뭐냐면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부터 맞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느 정도 덩치도 비슷하고 그럼 때리지 마세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 2살, 3살 때부터 맞기 시작하면 혹은 그 이전에부터 맞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은 저항하는 거를 자기가 생각해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그럼 내가 맞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핸들하느냐. 때리는 사람이 그대로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때리고 나면 그것을 합리화하죠. 어떻게 합리화하죠?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합리화를 합니다. 그럼 어릴 때부터 그게 계속적으로 내 뇌리에 남아가지고 그게 사실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강해지면 그때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개념인 가스라이팅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적 지배라고 하죠. 부정적인 상을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심어줌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는 부족하니까 맞을만 해.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맞아서 사람답게 해야지 나머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와를 합리화하는 말들을 나중에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심리적으로 지배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그게 행동에 영향을 끼치던 안 끼치던 그 사람한테 의존하고 복종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잘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만약에 행동 교정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더 이상 저 사람을 가스라이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지배할 수 없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코 저 사람이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폭력은
그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의 교정을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잘하다 보면 계속 이제 맞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나이스한 방법들, 뭐 이럴 때면 부탁을 한다거나, 뭐 가르친다거나, 뭐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련된 방식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늘 당하던 무식한 방법을 계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상대방에게 그 폭력을 쓰면서 다시 한번 내가 들었었던 그 말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네가 똑바로 했어야지 안 맞지. 이 맞는 거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못났기 때문에 맞는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어떤 사람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부모가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안 놀랍나요? 난 너무 놀랐는데 그런 것들이 체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연화되어 있고, 그리고 1990년대 말에 학생인권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을 말도 못하게 때렸어요. 저는 뭐 나름대로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단체로 개인적으로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서 선생님들 뭐라 그러죠? 이게 너를 가르치는 거다. 사랑의 매다.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매다. 사랑하는데 왜 때려? 이제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폭력이 정당화되고 어떤 그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데 우수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폭력은 절대로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켜 주지도 않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폭력 대신에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조금 나이스한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폭력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왜 이렇게들 때리고 막 날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화를 해야 되고요.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한 관용과 또 친절, 그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맞아야 정신 차리나. 순간 정신은 들 수 있지만 행동 교정에는 절대 도움되지 않는다. 관계도 망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는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없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가스라이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맞았다라고 하면 이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